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형 애니어그램으로 알아보는 나, 너, 그리고 우리인데요. 여러분들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이 강좌는 바로 우리가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에서 제공하고요. 저 또한 이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니어그램 통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 한국형 애니어그램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이번 강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에 대한 이 명상 부분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를 기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시며, 특별한 감정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소서. 모든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게 하시며 지나친 정열보다는 절제하게 하소서. 남을 욕망대로 통제하기보다는 보호하게 하시고 너무 태만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며 하찮은 일에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소서. 따라서 모든 자기 집착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소서.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그 시 속에는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바로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때 교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만과 정직의 반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라는 거죠. 애니어그램에서 추구하는 바는 이것이 이러하다라고 딱 단정 짓기보다는 자신을 바로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탐욕이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용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바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정열보다는 때로는 절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정열적이어서 지나치다 보다는 차라리 절제하는 것 속에 미덕이 숨어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 통제라는 용어보다는 보호라는 것으로 태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침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덕목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자기 집착으로부터 해방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애니어그램이 추구하는 명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애니어그램 연구소에서 한국형 애니어그램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나 스스로가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자기 인식의 행로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찰의 지혜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생의 인격 개발을 도모하고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성격 유형이 어떤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 집착을 통합적인 성숙의 원리로 전환하여 전인을 형성한다. 우리가 전인적인 인격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이런 전인을 형성하는 것이고 나와 타인의 인식을 통한 조직 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차츰 우리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저 사람과 나는 도저히 맞지 않아서 정말 힘들다. 어떤 조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죠.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나의 성격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형별 심리적 기능을 확인하고 그것을 업무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애니어그램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두에서 먼저 애니어그램의 명상과 또 애니어그램이 어떤 교육 목표를 추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애니어그램 했죠? 그러면 이 애니어그램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애니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 우리가 9가지, 이 애니어그램은 숫자를 1부터 9까지 9개의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도형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에코그램 하면 생태도, 그죠? 들어보셨죠? 이렇게 무슨 어떤 도형을 의미한다라고 할 때는 그램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애니어그램이라는 용어를 합치게 되면 사람의 성격을 몇 가지로 구분했다고요? 바로 9가지로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성격을 9가지로 구분, 그래서 숫자로 구분합니다.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이렇게 해서 9가지의 구유형까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성격을 그램, 도형으로 또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은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구분한 성격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애니어그램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MBTI는 들어봤는데 애니어그램은 뭐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애니어그램 1번이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애니어그램 5번 유형이래. 어떤 사람은 9번 유형이래.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니어그램을 전혀 모른다면 나는 몇 번 유형일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생기겠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몇 번 유형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81개의 문항을 다 체크를 해야 정확한 여러분들의 성격 유형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제공할 수는 없고요.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격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 4강에서 이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의 교육 강좌 부분과 연락처를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니어그램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